영화에 반드시 나왔던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나왔던 그런 뭐 소림사 18나한, 뭐 16나한, 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렸을 때 나한은 무술을 하는 무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불화를 공부를 하면서 아하, 나한은 무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이제 영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부처님의 불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544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57억 9천만 년, 혹은 뭐 57억 8천만 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륵이 와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부터 미륵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빈 공간을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지켜주냐? 바로 나한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나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재미있는 그림 보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이 소림사에서 무술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은요, 사실은 부처가 될 만한 지혜, 지식,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부처로서 가시지 않았냐 하면은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없고 미륵도 없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으나 나한이라고 하는 나한 존자로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스스로 부처가 되지 아니한 존자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한 하면 이제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존경받을 만한 분, 혹은 공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뜻이에서 처음에 이 나한이라는 칭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셨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과 함께 했던, 같이 출가를 하고 수행을 했던 5명의 동학들이 있어요. 그 동학들이 나한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또 나한이라는 칭호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거냐면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 부처의 과를 얻었고 존경받으실 만한 분을 이제 나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한이 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존경받으실 분,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실 분.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나한에 대한 기록이 불교 경전에서 가장 먼저 있는 거는 이제 뭐 비나야 대품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거기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으로 녹야원 혹은 뭐 사르나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법을 최초로 하실 때요, 같이 있었던 5 수행자가 있어요. 이제 그들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쭉 나한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 중국 원나라 때가 되면은요, 1250까지 나한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요.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 시기에, 제세 시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만 나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송, 원 이렇게 쭉 시기를 가면서 제가 승려 수행자예요. 그러면 사실 그게 있는 거죠. 승려로서 최고는 나한이 되는 거거든요. 곧 부처의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은근슬쩍 자기의 법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서 1250명까지 나한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하고, 그래서 가장 이른 나한의 모습은요,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로 녹야원, 사슴이 있는 사는 언덕, 혹은 뭐 사르나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법을 해요. 근데 그 설법의 상징이 바로 요 법륜, 차크라라고 하죠. 차크라라고 하고 법을 다르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르마가
동양에 와서 내 달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달마라는 것 자체가 나의 스스로 부처의 법이야 라고 하는, 어떻게 따지면 되게 우리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근자감이죠. 예,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 그래서 요 수레바퀴가 부처님의 법륜, 예,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차크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 5분의 승려, 비구가 있습니다. 요분들이 불교 역사에서 최초의 나한이세요. 각각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잠깐만요. 예, 이름은 제가 다 못 외워요. 여기 있어요. 카운디누야, 바파, 바띠아, 마하나마, 아슈바지트 뭐 이렇게 5명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이런 인문학 수업 같은 걸 들으실 분들이라면 그 보통 일반 분들의 관심이나 아니면 지식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넘으셔서 약간 좀 더 깊숙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찰 같은 데나 박물관 같은 데도 열심히 다니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거죠. 또 눈이 밝으세요. 이렇게 보면서 나한이, 지팡이, 아니면 부처님이 들고 있는 석장, 아니면 용을 지팡이처럼 이렇게 갖고 있거나 한 손에는 여의주 같은 것도 들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면 그렇죠. 바로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오랜 가뭄에 단비가 내렸잖아요. 이럴 때 고려나 조선시대에서 기우제를 지내요. 그럴 때 나한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나한 관련 그림을 거냐면은요. 나한이 지팡이 대신 용 모양으로 된 용을 들고 있는 거래요. 근데 용이 뭘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를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거예요. 조선금이 강의하는 날 단비가 나한이 용을 부려가지고 비가 오는 거예요. 처럼 여러분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보셨던 그런 나한이 부리는 신통력이라던가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지물 같은 거를 그러면 언제부터 갖추게 되었을까? 처음에 나한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기에 기원전 6세기에는 그런 신통한 능력 같은 건 없었어요. 없다가 불교에서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생깁니다. 이제 송대부터 이제 슬슬 이제 싹을 틔우는데요. 여기에서는요 부처와 승려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념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선이라는 승려가 쓴 속고승전에 보면 보리 달마, 보리가 보살, 그리고 달마 법이에요. 좋은 거는 다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보리 달마가 선정의 그 승려로 가장 유명했다라고 해요. 이 보리 달마가 중국 양나라 무제 시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행으로 다녀오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낙양 소림사. 이 소림사에서 9년 동안 선종의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소림사가 중국 선종의 본산이자 소림 무술의 발상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직은 완전히 안정화되진 않았지만 이제 중국 여행도 좀 더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박 4일 중국 낙양 패키지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가셔서 이제 소림사를 여행을 하실 때 사실 왜 소림사에서 이제 뭐 그런 18란 공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세요. 같이 동행하신 분들한테. 이게 6세기에 중국 이제 중국에서 양나라 때 달마가
여기에서 선종의 돌을 닦았기 때문에 이 소림사가 선종의 본산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림사 무술이 싹튼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와, 예, 그거 사실 안내판에도 잘 없더라고요. 제가 그 소림사 가서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뭐 이제 장예모 감독의 그런 이제 공연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이 바로 이 보리 달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셨어요. 그러면 딱 소림산 이렇게 해서 숭산 소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숭산 소림. 그래서 아마 그 여행 가시면 이제 그 숭산도 이렇게 절벽도 보시고 이제 소림사도 들어가시고 하실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그 소림사 무술관이라고 해서 네, 이제 무술 공연도 하고 해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무술을 배우러 집 떠나서 먼 타지에서 온 이제 이런 무술 꿈나무들이 소림사에서 이런 공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마 때문에 이미 6세기 때부터 선종이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소림사가 그런 무대가 됐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1976년 아마 이게 가장 이른 그 나한 관련 영화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요 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에 이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뒤졌더니 요게 1976년 소림사 18동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요 남자 배우가 얼굴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8명의 이 동인들을 이겨야지. 뭐 이제 최종 관문을 지날 때 문 입구에 이 펄펄 끓는 불화로가 있어요. 이 불화로를 손으로 딱 찍어야 되죠. 그러면 이 팔에 용 모양이 쫙 새겨져요. 그럼 그게 바로 소림무예의 최고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이고 18명의 나한 중에 뭐 누가 죽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그 문을 통과를 해서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채우는 거죠. 빈자리를 채우는 이게 그 영화의 이제 스토리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게 76년 영화인데 76년은 제가 만 서너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새해 특선 영화,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이런 걸로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봤던 기억이 나요. 요거를. 그러면 그때는 못 모르고 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안 거죠. 이래서 소림사 18난이라는 영화가 생겼고 이렇게 지금도 선종의 본산이라고 하고 소림사에서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끌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구나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거 하나를 이제 알게 됐어요. 왜 소림사가 소림사 하면 나한인지. 네, 그래서 뭐 요즘엔 이제 또 이런 영화도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요거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 이제 다시 판에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는 부처나 보살처럼 우리가 믿고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된 거는요. 현장이 번역한 법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당나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대상이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소원을 빌고자 하는 신앙의 대상은요. 힘이 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 소원이 달라요. 뭐 어떤 분은 오늘 비가 오는 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 무병장수 아니면은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러한 각각의 신앙에 나의 바람을 투영을 할 때 뭔가 상징적으로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상징하는 나한에게는 영지를 쥐어주고 다음에 비가 내리게 하는 나한에게는 용을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물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칠보로 만든 어떤 뭐 이제 뭐 탑이나 이런 거를 지어줌으로써 각각 우리가 신앙을 상징하는 바를 이제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슬슬 당나라 이제 7세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요. 그 이후에 이제 당 말부터 이제 나타난 이 선종이 송대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원나라 때에 이 선종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이 이제 최고로 확대가 돼요. 나한의 신통력과 이제 이런 게 발해서 18나한이 되고 원 말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나한을 넘어서 1250나한까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원의 지배를 받았던 원 침략기 우리 고려에 이 원에서 유행을 했던 나한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볼 다양한 나한 관련 불화들이 고려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오늘날 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랑 뭐 이제 일본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나한 관련된 불화나 아니면 나한 상이 조각이 되는 게 사찰에서 여러분 이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응진전 또는 나한전에 이게 이렇게 봉안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에서 한국의 불교 신앙과 불교 문화라는 수업으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너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전공을 살려서 박물관을 가든 뭐 연구소를 가든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사학과나 역사문화학과를 온 건데,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 불교는 의계, 경전에 충실해서 각각의 종격을 맞추고 그리고 형상을 다 맞춰서 하는 게 종교 미술이고 특히 불교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경전 찾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떤 게 뭐 정말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어떤 분이 뭐 치성강 부처님이시고 이제 이런 거를 경전이랑 관련해 갖고 이제 학생들한테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당연히 각각의 부처님이 다르니까 갖고 계시는 능력 또 다르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답사를 갔었대요. 근데 저는 못 가고요. 근데 이제 모 절에 가서 이제 애들이 또 들은 건 있는 거예요. 잠깐 한 4주밖에 수업을 안 했지만 가서 딱 소원을 빌려고 취업을 잘해주세요. 취업 4학년이니까요. 취업되게 해주세요라고 딱 빌라고 그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무데나 가서 딱 들어가서 1,000원 내고 자기들이 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쟤는요 명부정 가갖고요 취직되게 해달라고 절해서요 쟤 끌고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근데 교수님 취직을 해달라고 하려면 솔직히 어느 부처님한테 빌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대웅석가죠.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모르면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그 다음에 33가지의 우리의 모든 그 희망과 고통을 들어주는 게 관음이다.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석가랑 관음밖에 기억이 안 나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교수님 애들 30명을 다 끌고요 거기 관음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음전에 가서 우리 다 1,000원씩 내고요 다 취직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잘했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도 아이고 사주라도 해서 배우고 갔네. 아이고 잘했네. 이제 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나한 이제 응진전 같은 경우는 가서 그러면 무엇을 빌까 이제 또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나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에게 빌 수 있는 이제 웬만한 소원은 다 빌고, 그리고 나한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 이제 개별화, 신앙화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18나한이든 아니면 16나한이든
이렇게 보면 이제 손에 지물을 우리가 아주 알기 좋게 명찰 달고 있는 것처럼 무슨 존자 뭐 다 지워져서 한자로 보이진 않지만 대충 봐서 지물이 있으면 아 저기 보탑을 들고 계시네. 그럼 잠깐만 성불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번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아니면 저기 보면 약함이랑 영지를 들고 계시네. 아유 이 무릎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이제 상징화 되어 있는 게 점점 왜 그러냐면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네 그렇죠. 불교는요 정치랑 똑같이 굉장히 불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정치만큼 민감하고 유행이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저희 학생들처럼 관음전에 가시고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절에는 관음전이 없네. 그럼 어디로 가? 라고 할 땐 나한전에 가세요. 근데 나한전도 없어. 관음전도 없어. 어디 가지? 그럼 대웅전은 있습니다. 네, 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이고 똑똑해라. 명부전 안 들어가서 소원 안 빈 게 어디냐. 제가 이제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 거랑 반대여서 자꾸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나한도 그림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나한상뿐만 아니라 이제 나한도도 보셨는데요. 한 폭에 하나의 한 폭에 뭐 비단이든 삼배든 종이든 한 면에 딱 한 분의 나한만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가운데 두고 500나한을 한 폭에 딱 500명의 나한을 한 폭에 다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전 세계에 딱 한 점 있고요. 우리 고려에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있냐고요? 일본에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자료 프린트에 보면 뒤에 보면 그게 한 폭에 그린 500나한을요. 이제 좀 화질이 좀 좋게 없나요? 있죠? 네네네. 그림이요. 네. 거기 그 한 폭에 계신 분이 다 500나한이세요. 그 큰 그림에. 그래서 진짜 500명 맞아? 맞습니다. 제가 그 다이소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붙어있는 조그만 스티커가 있어요. 제가 그거 그림 출력해갖고요. 1번부터 50개까지 다 붙이고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달밤에 이렇게 나와서 저를 보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엄마 달밤에 흰 잠옷 입고 머리 풀고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 500분의 나한이 이제 그 그림 한 폭에 다 모셔져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 재미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논문을 쓰다가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았어요. 그렇게 되고 하나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랑 16나한을 그린 이렇게 나한 관련 그림은요. 이렇게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뭔가 새로운 그림이 발견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현황은 이렇고요. 6개월 뒤 가을에 또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됐을 때 새로운 형태의 나한 한 점이 더 발견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럼 우리나라에는 나한 신앙이나 이런 나한 관련 불화가 언제 들어왔냐 이제 라고 하면은 이제 양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고려 문신 윤질이 500나한상이에요. 나한상. 그러니까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돌로 만든 건지 흙으로 소조로 만든 건지는 몰라요. 근데 500나한상 한 세트를 저기 해주죠. 오늘날 갈 수 없는 해주 숭산사라고 하는 절에 안치를 했대요. 그리고 다음에 개경에도 이제 이렇게 나한상과 500나한도가 있었더라고 이렇게 고려 도경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실에서 이렇게 500나한제를 열어갖고요. 기우
비를 바라거나 아니면 고려 말에 여러분 알다시피 외국의 침입이 되게 많았고 뭐 고려 시기에 뭐 외국의 침입만 있었나요? 몽골의 침입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나한제를 열어서 그런 외적의 퇴치를 기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요 이제 뭐 경전 이야기는 이제 뭐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16나한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 나오는 부처님 그리고 보살 그리고 다양한 호법 신중들 역시 다 불교 경전에 근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16나한 같은 경우는 현장이 번역을 한 법죽이라는 곳에 이렇게 첫 번째 나하는 빈도 발라타사이고 두 번째는 누구이고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요 16번째까지 그 나한의 이름이 이렇게 다 열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500나한 같은 경우는요 어느 경전에 나와 있냐면은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법화경 부르죠. 근데 그게 모법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500제자 수기품, 부처님의 500제자가 500나한이에요. 그 500제자 수기품에도 역시 500나한에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자료집에 있는 한 폭의 나한이 다 그려졌다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각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떤 나한은 배고픈 아기에게 밥을 주고 어떤 나한은 구렁이를 타고 막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경전에 없어요. 불교 경전에 없어요. 이런 거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이제 한동안 좀 궁금했었어요. 저의 윗대 연구자나 교수님들은 궁금해했는데 이제 이런 또 새로운 문집이 발견이 됐어요. 중국 송나 때에 주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해집이라고 하는 문집이 나왔는데 500나한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 경전은 아니에요. 불교 경전은 아닌데 여기에 이제 500나한에 대한 이제 각각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불화를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현장에 의해서 나한 신앙이 시작이 됐고,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많은 나한상을 가지고 왔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되면서 현세 구복, 이 세상에 힘들었을 때 복을 주고 다음에 어떠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내세에 구원을 하는 그런 신앙에까지 힘이 이제 점점점 이제 퍼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삼국유사에도요,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도요 이렇게 500나한과 관련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나한을 이제 먼저 볼 건데요. 깨달음을 얻은 16명.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어떤 그 존격을 높이려고 16위, 혹은 16존, 16존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깨달음을 얻은 불제자 16존자는 이렇게 이미 이제 그 16나한으로서 딱 조합이 되면서 신통력을 가진 평범하지 않은 이제 그런 수행자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기에는 5명부터 시작을 했던 그들은 처음에는 그냥 불교 수행자였어요. 그러다가 시기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른 성자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의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의 미관, 미의식이라던가 바람 같은 게 들어가면서 성스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자니까요. 성스러움이 있는데 약간 우리 여러분들이 나한 보면 약간 귀여운 애기처럼 이렇게 이빨 빠져서 막
웃고 있고 장난스러운 얼굴이 있어요. 그러한 인간미와 익살미 같은 그런 사실은 사실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도된 거라고 해요. 그냥 성스럽고 다가가기 힘들면 우리가 그쵸,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이미지라던가 사실적인 표현 같은 거를 넣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요거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림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쭉 처음에 16나한이었다가요. 당말 혹은 5대 북송 때 두 분이 더 이제 늘어나면서 18나한이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요게요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현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한상은 그러면 뭐야? 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그린 나한상인데요. 현재 미국 클리블랜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정말 되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눈썹, 코, 수염, 늘어진 귀 이렇게 있고요. 자, 손을 모아갖고요. 요 손가락 두 개로 구름 위에 있는 발우를 애대 대고 뭔가를 하시죠. 야, 비야 내려라.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존자가 제 17대, 그러니까 18나한 중에서 17번째 나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발문이 있어요. 볼까요? 당나라 승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 말기에 16나한에 두 분이 더 합쳐져서 18나한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이 가장 오래된 그러면 나한 관련 그림은 요 당 말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당나라 승려 관유가 이제 나한 당승 관유 나한 진전. 그래서 당나라 승려 관유가 그린 나한의 진짜 그림이라고 그 후손인 원나라의 승려 부강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17번째 나한이고 당나라 시기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현존 가장 이른 이제 나한 관련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나한이 앉아 있는 의자도요, 평범하지 않아요. 이게 고목으로 깎은 이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염주예요. 염주 보리수 열매로 만든 보리수 열매가 실제로 이렇게 약간 길쭉해요. 보리수 열매로 만든 이제 염주를 손에 들고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비야 내려라 라고 하면 이제 요 바로 안에 아마 비가 고여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쓱 엎으면 오늘처럼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되게 가물잖아요. 산불 뭐 이런 것도 정말 이제 안 났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라도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 갔는데 학교 화장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요. 손 씻기는 20초만.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안에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약간 괜찮아요.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 그 방 하나에 이렇게 욕실이 있는데요. 거기 저 이거를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는데 샤워는 5분만.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샤워를 5분만 할 수 있나? 머리도 5분을 못 감는데 물론 이제 군대 다녀오신 여기 아버님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5분 갖고 왜 못해? 때도 밀고 머리도 다 말리겠구만 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보통 여자들 한 20분? 그쵸? 샤워하는데 2~30분 걸려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러면 씻지 말아야 되나? 머리 감지 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씻어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전라도 되게 심각하고요. 몇몇 섬에서는 식수도 없다고 펜션 같은 거 예약한 거 다 이렇게 해약하고 오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우리는 지금 그냥 물 틀면 나오고 설거지하면서 물 틀고 설거지하고 했는데, 지난주 그 전남대에 가가지고 전남대 화장실 갔다 오고 전남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자고 오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나는데, 또 그 근처에서 또 그때 산불이 막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물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기차 타고 광주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무슨 이 수업 준비를 해, 이제 PPT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한 아라한 존자여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혼자 이러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 수업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남 수강생분들께 이 나한의 이야기를 하면, 특히 비를 내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되게 많이 와닿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이 되면서 이렇게 이미 그 당 말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렇게 신통력을 부리는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볼까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유기적이고 생동감이 있고요. 인간적으로 이것도 수인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이것도 이러시고 다니시려는 거죠. 비가 와라 비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수염 늘어진 키 그렇게 되고, 나한상들 중에요. 나한이나 아니면 이제 승려들 상들 중에 보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맨날 꿀밤 맞아. 맨날 꿀밤 맞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스승에게 내 이놈 공부가 부족하구나 떼끼. 죽비로 맨날 그 장난 아니에요. 아파요. 저 여기 어깨만 맞아도 아픈데요. 일단 그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엄청 서러워요. 막 이러면서 엄마 막 이렇게 될 정도로 하는데, 저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깨달음하고 좀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굴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여기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불화나 이렇게 뭐 나한 아니면 이런 승려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머리가 이렇게 솟아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네네 깨달음의 정각을 얻은 그래요. 안 그래도요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나, 미술사를 하고 계시는 모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정말 여기가 나한이랑 똑같으세요. 그분은 이제 늘 그러시면서 자꾸 아직 아니라고, 이거 자세히 보면은 머리카락이 한두 개는 남아있다고 이제 계속. 근데 우리는 이제 놀리는 거죠. 교수님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여기가 진짜 이거 약간 솟아오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내가 그 선 중에 선을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여기가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 아라한의 과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와 같은 존재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수님 사진을 요 옆에다가 이렇게 싣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초상권 침해잖아요.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또 많이 다니시잖아요. 강의를 들으러 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박물관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조성금 선생님 교수님 얼굴을 보여줬다며 하실까봐 이제 차마 못 넣었는데,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여기가 있더라고요. 또 한 번씩 또 다 만져보시느라 저는 안 나왔어요. 깨달음을 얻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되게 사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여기 손톱 보면 여기 하얗게, 그쵸? 아마 이분은 약간 철분이 부족하신다. 그렇죠. 고기 단백질을 안 드시면 철분이 부족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갈비뼈가요.
예, 그대로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초기 나한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제자니까요. 예, 이제 인도나 아니면 인도 위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네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세요. 초기 나한은요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시기에 와서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이 불화를 그리는 화사하세요. 그러면 나한을 그릴 때 내 눈에 내가 아는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동양적인 혹은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초창기 나한은 이렇고요. 이제 잠시 후에 쉬고 와서 여러분들이 나한을 보실 때는요. 파란 눈에 금발에 곱슬머리에 진짜 초창기 나한의 모습도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이 관휴라고 하는 승려가 이러한 나한을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 그림은 확실하게 진작인데요. 이거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존 가장 오래된 당나라 때 승려 관휴가 그린 그림이에요 라고 제가 콕 집어 말한 거는 좀 전에 그 나한상 하나고요. 이거는 관휴가 그린 게 아니라 관휴의 제자가 그렸다라는 설이 많아서요. 제가 이제 요거는 관휴 거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면 왜 보여주느냐?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의 한국인의 모습이 아닌 이런 나한상이 이른 시기에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송나라 북송 때가 되면 이제 살살 이제 그 서역인의 모습이 빠진 이러한 나한이 그려지면서 뭐 지물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더 갖추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북송대 나한이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수업 시작하신 지 50분 넘어서 살짝 힘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딱 10분 쉬고요. 정각에 여러분들께 파란 머리에 혹은 금발의 나한을 보여드리면서 고려 500 나한도 보여드릴게요. 잠시 쉬고 오세요. 네네. 그랬어요. 되게 옛날에 가서 못 봤어요. 네네네. 아버지가 이현이잖아요. 네네. 이현이 양변, 양변하고 싸울 때 위기에 몰렸어요. 자기만 해가지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냥간 소림자제라고 자칭하는 16명의 나한이 왔대요. 젊은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한이네요. 아주 그냥 무수한 무술실력으로 양면의 문제를 박살내고 도망갈 수 있게 붙여줬어요. 네네. 그래서 이세민이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없다. 내가 역을 만약에 이루면 당신한테 그냥 대대순순 그냥 영원히 변치 않은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를 서가지고 이세민은 큰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맨 처음에 이제 왕이 큰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세민이 상대적이 됐는데 자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림사에 엄청난 땅을 주고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관리 안 한다. 영세 무공처럼 니네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도가 되려니까 중국의 왕조가 막 바뀌어도 소림사는 독립법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공산국가지만 전혀 그걸 타치를 안 해요. 국가가. 그래서 소림사의 우리말로 주지는 CEO예요. 그래서 그 경영, 현재 경영을 해서 많은 사업거리와 이 아이디어를 공부해가지고 천을 이득을 얻는 데는 세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립국가처럼 그 이세민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소림사가 그 무술 뭐 허공에서 그냥 공수에서 다 돌아요. 줄 서서 오는 데마다 다 허공에서 탁 떨어지고 이런 거 봤는데 뛰고 오고. 중요한 거는 그 아주 위기 때 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하는 거. 그 이세민을 도운 거가 오늘의 소림사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소림사는 안 거든요. 중국에 문화혁명이 나고 무슨 혁명이 공산혁명이 나도 소림사는 독립법. 네. 네. 안 그래도 몇몇 분들 안 보이셔서 어디 가셨나? 네. 글자 좀 잊어봐야 수계 문제도 잊었던 아. 난 담배 좋아하는데 책봉해야 되지. 네, 다녀오세요. 여기 한 20분 전에 와가지고 관장님이랑 원장님이 인사드리는데 오늘 저 여기 7분 전에 도착했어요. 너무 많이 비가 와서 이제 요즘은 안 하는데요. 네가 무슨 깨달음을 하나 얻었구나. 하나씩 네가 고하면을 깨닫고 이 나름을 지속하는 걸 기억하구나라고 깨달음을 돈을 깨우는 그럼 한꺼번에 아홉 개, 10개를 찍는 게 아니라 하나씩 그래서 그 소림사에 해방, 현판, 주변 이걸 다 찍어 가져와서 전부 번역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아, 그러셨어요? 소림사 다녀오신 자랑하시는 그게 왜냐하면 보리 달마 때문에 보리 달마가 조 부회장님 나라 네, 늦게 오셨나? 저도 좀 늦게 와서. 아니 나오고 오늘 버스가 1시간 25분이 걸려서 여기 왔어. 글쎄, 아니, 차가 많이 일단 못 막히더라고요. 탔는데 나는 보통 때는 45분이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 45분에 정자병가 망가졌구나. 아니 기름 젖었다고 그렇게 성남 내려가고 정자병가 망가졌구나. 기술이 생긴 거고 이제 점점 스토리가 생기면서 소림사 스포탈라 영어 같은 게 생기는 거가 그래서 보리 달마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신각적 아니고 도낭이야? 도낭까지는 열렸어. 고생을 전혀 안 했네. 시안이요. 거기도 시크로데 시장이죠, 당연히. 미안해,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서울만 해서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농사 내가 이거 찍어보지. 나는 항상 그런 줘요. 일단 서원을 보시면 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혹시 시크로데 시장이 섣불도 두세 군데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사실 인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딱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중점인데 이제 신검은 못 간다고 생각을 못했고 이야기가 나가다가 임해역에서 단선 20분 걸려 임해에서 외국인이고 그래서 중식이만 여기가 충분히 확인이 안 되면 정치로 못 들어가거든요. 아예 신장 위구르 사시고 그거 막 기프라스 때. 땀에 나와야
남원성에 대중들이 물어서 수익 사람 김한자 네네네 뒤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럼요. 아니면 여기 앞에 앉으셔도 돼요.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앉으세요. 또 김한자가 물어서 통영실 하면서요. 관심 있고 해서 네. 거기 마음에 드는 강사고 네네. 저는 안 갔는데 재밌잖아요. 저기 우리 글만 하면 사실 재미없어요. 네. 다섯 개 중에서 남쪽에 이동성 그거 이용과 말고 새로운 그러니까 재미없죠. 남사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경사가 완만해서 그래서 대세상 지원합니다. 연주공 감정이 있고 장경사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히 재미가 있고 접근이 하기가 좋고 아니 누가 난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그럴 거야. 근데 한 시간 자고 있다는데 나오는 거는 1분이 아니고 58초 59초. 약한 마리 싹 약이란 신강 맥주를 싹 신강에 있는 해설로 나와. 안 나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최소 15분 아니면 사실 수업을 아니면 마이크로 쓰고 한번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니면 또 나쁘지 구속들 다 하는데 산소체 먹고 날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많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은 죽고 싶다고 맞아요. 쑥 올라갔죠. 우리 부회장님, 신동 가옥에 주변에 그때 예, 바뀌었어요. 옛날 게 아니야. 근데 저희가 거기를 그 전에 상주했는데 하지도 않잖아. 우리 안 한다고 출연 바뀌었어요 저번에. 원래 출연. 그저께 저기 정 부회장이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바뀌었습니다. 저는 거기 자주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뭐 찾아다니고. 건곤이라는 게 하늘과 땅이잖아. 그러니까 몸이 하늘과 땅 사이에 근접하니 몸이 집안에 가득하는 충만 충만가 그만이 얼굴 충만가 그다음에 세월이
인정세라 하늘의 세월을 늘리시니 나라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다. 의상 해석해가지고 바로 저기 저 아침에 맨날 거기 가서 운동하거든요. 순회동 광장에. 이제 안 해요 오늘? 저 순회동 가면 저희 안 해요. 오래 안 해요. 가보면 내려놓고 앉아있더라고 장독 앞에. 우리 안 해요. 이게 지식이 평균화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문적인 사람과 그 사람들만 공부해도 돼. 내가 소리 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저 맛있는 커피도 타주시고 하셔서 네, 저도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이제 그림을 봐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나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조선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니까요. 그 인도나 뭐 중앙아시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탄탄탄 인근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섭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을 이렇게 그린 건데 보세요. 이 머리가요, 머리색이 파란 게 아니라 그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샥 밀면은 정말 여기가 파르스름하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수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란 눈의 수염, 아마 여기에서 그린 거에는 이 안안의 모질이 파란색이었나 봐요. 그래서 빡빡 밀었어도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여기 점 보이세요? 얼마나 박박 밀었으면 여기 모근이 보여요. 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또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그 석굴에서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그 10대 대자들 중에서 이제 안안의 모습만 남아 있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거를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이 뉴델리 국립박물관,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정면에 계신 분 아니면 좌측이나 우측에 계신 분이 이렇게 서가지고 얘가 자꾸 왜 날 따라서 보지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중국의 병령사 석굴에 있는 건달바상도요, 한 거의 20m가 넘어요. 그래서 멀리서 건달바를 보는데 계속 나를 째려봐요. 처음에 갔을 때 20년 전에 살짝 무서워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강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도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저건 뭐지? 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기법이 있어요. 회화에도 있는데 요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 불 꺼진 깜깜한 수장고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그 인도 갔는데 관장님이 그래서 수장고에 들어가서 인도 분이 이제 당연히 한국 담배랑 설화수 화장품을 잔뜩 사가지고 갔죠. 네, 우리나라 화장품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나라 담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뭔지 몰라요. 무슨 숫자가 막 있는 무슨 담배였어요. 뭐 0.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0 그런 이제 담배를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너무 마음대로 이제 수장보를 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그 중앙아시아 탐험대들이 따온 이제 뭐 벽화랑 이런 걸 봤는데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살짝 이렇게 좀 깜깜한 수장고, 살짝 무섭기도 하고, 저쪽에 약간 미라도 있는데 사람 미라는 말고 아마 동물 미라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어떻든 그 또 박물관 수장고가요, 좀 냄새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래된 약간 중국 화장실에서 나는 나프탈렌 같은 그런 냄새가 막 나요. 그래서 살까 했는데 누가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분명히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랜턴을 켜가지고서는 불을 비췄는데 이 눈동자랑 이 황금색 눈동자랑 딱 마주쳤는데 완전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그림에 나한의 신통력이 들어가 있나?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불을 켜고 보니까 그 아난의 그림인데 이렇고 왜 빛이 나나 했더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 안료가 요 파란색 요 안료가 라피스라즐리. 네. 한자로 청금석이라고 하고요. 이거 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 안료가 있어요. 근데 이 라피스라즐리가 여자분들은 아세요. 이렇게 보석으로 쓰세요. 예, 보석으로 쓰세요. 파란 색깔. 그리고 살짝 자세히 보면 금이나 은 같은 거 이렇게 섞여 있는. 네네. 근데 이게 안료 중에서 제일 비싸요. 지금도 불화하시는 분들이 되게 비싸 하시고요. 그 고대나 뭐 중세 시대에 이 라피스라즐리 이렇게 저울로 달았을 때, 저울이 라피스라즐리 달았을 때 금이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 라피스라즐리를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부를 만든 오아시스 도시 국가가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바미안, 동대불, 서대불 그리고 그 뒤로 3,000개가 넘는 석굴을 사원을 뚫고 막 했거든요. 바미안도 하나의 오아시스 도시 국가였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면 뭘 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았대? 라고 하는 게 요 라피스라즐리를 팔아가지고. 그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세요? 익산에서 네네. 저희가 갔을 때 네. 제가 이렇게 그 작품 같은 거 네. 이렇게 하면서 청금석이라는 그게 많이 써 있어서 저희가 네. 그게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시는 맞아요. 청하백자에 들어있는 파란색 안료가 바로 이 라피스라즐리인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걸 안 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을 지나고 나니까 왕실도 나라도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선조가 이제 서역에서 그 푸른 안료를 수입하지 말고 조선 팔도에서 그거를 대체할 거를 찾아라 라고 해서 찾은 그 광맥이 익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딱딱 연결이, 보세요. 이렇게 막 머리가 막 모이니까 엄청 똑똑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한, 이제 이런 게,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초창기 나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한이 아니라, 이렇게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한이에요.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이걸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당대인데요. 이제 당나라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나는 그렇죠. 중국풍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한족이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인의 모습을 얼굴에 이렇게 투영을 한 이런 이제 나한들이 그려지기 슬슬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그다음에 눈코가 크고 우락부락한 이제 이러한 서역인의 모습을 한 이런 눈이 너무너무 커서 거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나한들의 모습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한 신앙이 유행을 하면 이러한 나한도 있어요. 네, 이거는 약간 여러분 아시죠? 등신불. 이제 고승이 어느 날 입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비식을 치르지 않고요. 여기서 맞추시는 거죠. 어떤 게 진짜 등신불인지 맞추실 수 있어요. 딱 보시면 여러분 맞추실 수 있어요. 그 입적을 하면 다빗이 화장을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에 기름을 발라서 건조를 하죠. 식물성 기름을 발라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몸 전체에 창호지를 또 발라요. 창호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이 완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 있었던 뭐 내장이나 이런 게 다 건조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뭐 물도 흘러나오지 않고 이제 딱 완전히 미라화됐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점토를 바르거나 그 다음에 점토만 바르는 게 아니라 더 하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그 오칠도 하고 금도 입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딱 그냥 점토까지만 진흙까지만 바른 나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이 유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종에서 승려들은 자기가 나한이 될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 다비를 하지 말고 나를 등신불로 해서 나한상으로 나를 만들어줘라. 사실 이것도 되게 욕심? 후손이 제가 봤을 땐 욕심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국에 이렇게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딱 보실 때 등신불이라는 말보다는 진골이라는 말이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아, 내가 알고 있는 등신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등신불은요, 여기 요 분이랑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 분은 진짜 등신물이에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 눈에 지금 잘 보이는 건 1번, 2번, 3번, 4번밖에 없는데요. 4번이 진짜고요.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 예. 2번.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니까 좀 찔려요. 다른 분들하고 근육 같은 게 없고. 아, 저는 이거 못 맞췄어요. 밑에 이거 모자 글씨 보고 알았었어요. 아, 아시는군요. 예.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저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요, 이렇게 이러한 나한상들도 되게 많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등신불로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거 말고 나한상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중국의 입김이 미치지 않은 곳에 그려져 있는 나한의 초창기 나한의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날도 꾸질꾸질하고 여기 이렇게 몇몇 분 뵈니까 답사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너무 갇혀 계셨기 때문에 잠시만이지만, 자, 우리는 오늘 조성군과 함께 직항을 타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갑니다. 11시간 30분의 비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북경까지는 그렇죠.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11시간 30분의 비행기를 타고 우루무치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성도예요. 우루무치에 내려서, 그러면 이제 아침 5시예요. 새벽 5시인데 호텔에 짐을 풀고 대충 아침을 드시고, 자, 천산산맥, 여기 천산산맥이라고 되어 있죠. 천산산맥을 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천산산맥의 공기가 어떤 기분이냐면요, 여름에 냉동실 문을 열어서요, 머리를 딱 들이밀었을 때 그 기분이에요. 그래서 코로 칠성사이다가 이렇게 훅 들어와요. 이제 그 천산산맥의 공기가 그래요. 그래서 천산산맥을 넘습니다. 넘어서 이 북정, 한자로는 북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중국말로는 뭐 이제 베슈발리, 베이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갈 거예요. 이제 여기를 넘어가. 이게 천산산맥이에요.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은 알프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산산맥에도 있고 골륜산맥에도 있고 뭐 심지어는 파미르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에요. 이때가 아마 7월 초였을 거예요. 이제 방학하고 바로 이제 제가 갔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천산산맥을 넘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은 산맥을 넘으면 평지예요. 그래서 천산산맥 반대편에 있는 곳처럼 석굴사원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흙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성곽을 쌓듯이 흙을 다져가지고 인공적인 석굴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석굴사원 안에 이렇게 나한상을 조성을 한 게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벽에 이렇게 나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자, 되게 이거를 공사를 할 때요, 당나라에서도 왔고 현지 위그르인도 화가로 조공이 됐대요. 조달이 됐대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눈이 그래 부리부리하지만 어느 정도 한화된 나한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구석에 혹시 보이시나요? 금발에 시커먼 눈썹에 눈이 왕방울만 한데요. 자, 지팡이 끝에 잘 그리 벽화가 훼손됐지만
그렇죠. 용이에요. 용을 이렇게 지팡이 끝에 대고 있어요. 그 금발머리예요. 그러면 이 나는 그거죠. 오늘날 비구리는 나.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혼재가 돼요. 시기가 되면서 초기에 서역풍 나한 그리고 중국 지역의 나한이 이렇게 막 혼재가 되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2000년 2000년이 제기단에 98년 이때 갔다가 이제 2010년에 갔더니 여기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이제 그 18라한을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 놨고요. 근데 복원을 하는 거 좋은데 이 뒷번에 있었던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벽화 없어졌어. 이제 여러분 가셔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니 왜 복원을 한다 그랬는데 왜 가는 것보다 복원을 하면 없어져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부질다 몰라. 아무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있었을 때 위에라에 메이요 원래 없었어?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래 아이고 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없어요. 원래는 요 벽 뒷면에 있었어요. 바로 요 벽 뒷면에서 저는 복원을 다 하면 이 방금 전에 그런 금발의 용을 희롱하는 그 나한 말고 분명히 약간 파란 눈에 다른 나한의 모습이 이렇게 벽화지만 언뜻 보였거든요. 그걸 좀 선명하게 봐야지 라고 2010년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네, 이제 아쉽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렇게 됐고 다 이제 원의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이제 나한이 16나한 혹은 18나한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일본 내즈 미술관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삼존하면 우리 조선 이제 불화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알아요. 문수와 보현. 네, 코끼리와 사자를 탄 문수와 보현 보살이 같이 있으면 석가삼존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고려나 조선불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간다라 시기나 초기 대승불교가 막 시작을 한 2세기, 3세기, 4세기에는요 아직 문수와 보현 보살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초창기에 석가삼조는요 간다라 지역에서는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뵙게 되면 간다라의 초창기 미술을 좀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미륵과 관음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시자로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나한의 모습도 시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요 석가삼존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딱 못 박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맨날 보는 조선의 미술 제일 많은 게 임진왜란 이후잖아요. 16, 17, 18, 19, 20세기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적응을 하시냐면 1세기, 2세기, 3세기에 적응을 하세요. 그리고는 화를 내세요.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거 틀렸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아버지가 아들을 닮을 수는 없어요. 네, 이러면서 이게 불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처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민중의 신앙, 마음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부처님, 보살이 처음부터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차츰차츰 그렇죠. 신혼살림 장만하듯이 네, 처음에 숟가락 하나밖에 없었으면 그 다음에 풀세트로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다양한 부처님과 보살은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6세기 후반이 돼야 돼요. 500 몇십 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 중에 제일 늦게 만들어진 부처님이 뭐냐면 치성광 별과 관련된 치성광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치성광 관련 부처님은요 그래서 인도 가면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불교가 인도에서 다 만들어져 갖고 세팅이 돼가지고 풀 세팅으로 이렇게 딱 EMS나 DHL로 배달이 됐으면 저도 논문 쓸 때 편했을 거예요. 왜 지역마다 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 다를까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가 차츰차츰 다양한 이제 호법 신중들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든 고려니까요. 석가삼존하면 문수와 보현이에요. 그래서 석가삼존을 딱 놓고
그 6분의 나한이 이렇게 다양한 징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 그림이랑 거의 흡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자,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나한부터 시작을 해서 부처님에게 경책을 바치는 뭐 나한, 그리고 발우를 들고 있는 나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데 좀 전에 봤던 거는 내증 미술관에 있었던 거고 요거는 우리나라 삼성 리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진짜 또 비슷해요. 석가삼존이 있고 16명의 나한이 있어서 자세히 안 보고는 학생들도 옥신각신 싸워요. 아닌데 이거 내주에 있는 건데 라고 하면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삼성 리움에 있어. 이거 리움에서 봤어 라고 이제 싸우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비슷하냐 하면 불교 미술은요. 누군가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불교 경전을 스토리를 완전히 다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세요. 이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대부분은 그래서 불화는 승려 화사가 그려요. 이제 불화사가 그리는데 경전의 내용도 다 알고 그림도 잘 그려요. 그러면 내가 뭘 하냐면 펜이 있나요? 네, 있네요. 경전의 내용을 읽고 밑그림 초를 내요. 초를 내는데 출초라 그래요. 출초 화사가 결국은 이렇게 밑그림을 내요. 그러면 그 밑에 승려 출초 화사 밑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은 스승님께 받은 이 밑그림을 밑그림을 50년, 100년, 200년까지 계속 가지고 가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문중, 너네 문중. 그래서 그 문중들마다 이런 밑그림을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게 있어요. 통도사에서 봤던 팔상도가 남양주 흥국사에 있는 팔상도랑 왜 똑같지? 이거는 8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똑같지라고 하면은 같은 문도에서 통도사 작업을 한 사람들이 70년 뒤에 남양주 흥국사에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스승께 받은 그 밑그림을 다시 가가지고 와서 남양주 흥국사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봤을 때 되게 비슷해 보여. 밑그림이 똑같은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밑그림의 공유라 그래요. 네, 공유 혹은 뭐 이제 이거를 뭐 초본이라는 말도 해요. 초본의 공유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리움이나 내즈 그림도 왜 똑같고 비슷하고 구성인물들이 거의 같지? 라고 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서 불화가 대부분 다 그래요. 자, 네. 그래서 불화가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방색도 알고 누가 어디로 뭐 이렇게 작업을 했는 뭐 이런 것도 아는데 최근에 제가 논문을 하나 쓴 거 보면 이제 그 북쪽에 개성에서 그 조각 장인, 조각 승려들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일을 주문거리를 받아요. 받아가지고서는 어디를 따라서 이동을 하냐면 우리나라 서해안, 남쪽 해안을 따라서 저기 전라도까지 가는 그 루트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내륙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제자를 키워서 갔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는 전라도고 이제 하나는 경상도인데 같은 비슷한 기법이 있는 게 한 스승한테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화사나 조각승에 대한 이런 교류 같은 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 스승한테 배운 거, 내 스승한테 배운 그런 거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또 전달을 하고 전승을 해서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고려에서 그린 16 나한도라고 해서 한 폭에 16명의 나한이 그려지는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사실 화질은 제가 최고로 좋게 찍은 거예요. 실제로 찍은 건데 이게 줌이 다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디테일을. 이제 보시면 아 되게 선명하게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크기는 그렇게 안 커요. 세로가 우리 미술품들 사이즈 할 때 항상 세로가 먼저예요. 세로가 약속이에요. 188. 네, 188이고요. 가로가 12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뭐 키 큰 성인 남자 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진짜로 500명의 나한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다른 렌즈를 통해 가지고 찍은 거고요. 제가 여러분 거기에 수업 자료로 넣은 거는 조금 명암을 넣어서 다른 필터로 찍은 아마 요 그림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보면 여기 석가모니 문수와 보현이에요. 정말 줌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 되게 잘 보이는데 네 보면 여기가 지금 사자를 타고 있으니까 여기가 문수고요. 여기가 아마 코끼리를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그러면 보현보살이 되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나한들이 산 구비에 이제 다 들어가 계세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제 이 그림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500나한의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는 법화경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아기에게 밥을 주는 나한, 빨래를 하는 나한, 설거지를 하는 나한 이런 이야기는 불교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근년에 중국에서 어떤 문인이 쓴 문집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회해집이라고 하는 이제 문집이 발견이 됐는데 송대의 문인이 쓴 문집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친구가 불렀어요. 야, 우리 집에 한 폭에 우리 집에 한 폭에 500명의 나한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술 한 잔 마시면서 그 그림 감상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친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관이 집에 간 거죠. 가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이 500나한 그림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집에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제가 잠깐만요. 이거를 넣었나? 네. 이게 진간이 쓴 북송대 문신 진간이 쓴 회해집이에요. 500나한 도기라고 해서 뭐냐면 500나한 그림에 대한 기록이에요.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적은 거예요. 500나한 그림이 한 폭이 있는데 굴에 들어가 있는 나한 한 명, 구렁이를 타고 있는 나한 한 명, 이렇게 하면서 500명의 나한을 뭐 하고 있는지 그 사람 술 먹으면서 그걸 적은 거예요. 네, 살짝 보여서 이거 약간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남자랑 살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500명의 나한을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집은 어떻든 중국에서 문집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500나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 중국에서 온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고려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데 미술사 전문공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기법, 어떻게 칠을 했고 양식을 뭘 했고 그리고 고려불화는 중국이나 일본불화는 그렇지 않은데 고려불화는 뒤에서 배채 혹은 복채를 합니다. 뒤에서 칠을 해요. 왜 하냐 하면은요. 앞에서만 칠을 하면 색이 탁해져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되게 예쁜 분홍색을 만들려면 우리는 그렇죠. 아크릴 물감이나 수채 물감 생각해서 빨간색 한 방울, 하얀색 한 방울, 분홍색 내면 되지. 그러면 탁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려불화는 아주 쨍하고 선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성글게 붉은색을 턱 칠합니다. 빨간색 알료로. 그리고 뒤에서 가는 붓으로 흰색의 알료를 먹입니다. 그러면 비단과 비단 사이에 미묘한 올 사이로 흰색의 백토가 요 밖으로 삐져나오겠죠. 그러면 진짜 마이크로로 이렇게 보면 흰 거 빨간 거 흰 거 빨간 거라고 하지만 이만큼 떨어져서 본 우리 눈에는
예쁜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불화에 보이는 예쁜 연두색, 예쁜 핑크색, 아니면 마카롱 닮은 그런 보라색 이런 게 그런 복체 기법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 역시 뒤에서 그렇게 칠을 한 기법이 있고요.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고려해서 그린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그림이 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은 진관이 쓴 회해집이라고 하는 문집이 고려에 들어왔어요. 고려에 들어와서 그 문집을 보고 누군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송대에 이렇게 500나한이 한 폭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린 그림이 유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어요. 뭐 사신이 갖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들어온 걸 보고 고려해서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밑그림처럼 따라서 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원본 중국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500나한도가 이것과랑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진간이 맞다라고 하는 그 그림은 현존하지 않고 현존 전 세계에 한 폭의 500나한도를 그린 건 요 그림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림은 무슨 미스테리일까라고 이제 제 교수님들은 계속 그러다가 이 회해집이라는 문집을 통해서 어떻든 이 500나한도는 회해집에 있는 그 스토리의 나한을 그대로 그린 거구나 라고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교토 지오닌 이라고 하는 일본 사찰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언제 일본에 갔는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왜구가 가장 심하게 노략질을 했던 고려 말부터 임난 이전까지로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참 아깝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저도 사실 태어나서 2번밖에 못 봤어요. 이 그림을 지온인에서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한다면 진짜 비행기 끊고선에 불이 나게 가죠. 되게 웃긴 게 거기 지온인에서 이 500나한도 공개한다 그러면요. 그 앞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특히 가서 다 만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비행기 못 타고 오셨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심지어는 그 앞에 그 낚시 의자 있죠. 낚시 의자 갖다 놓고서는 안 비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모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교수님 진짜 조금만 비켜주시지 어쩜 저기다 낚시 의자 저렇게 놓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비켜달라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게 바로 이 이제 500나한도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이고 이제 좀 재미있는 몇몇 개를 이제 할 건데 굴 안에 있는 나한 하나를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호랑이를 타고 있는 나한도 있대요. 진짜 그림에 있는지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사실 실제 나한 크기가 얼마나 하냐고요? 1cm에서 1.5cm가 안 돼요. 1에서 1.5가 안 돼요. 네네 진짜 새끼 손가락 한 마디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그렸을까? 하는데 잘 볼게요. 여기 이게 더 크게 안 되나? 좀 아쉬운데 잠깐만요. 네, 일단 자 여기 보면 동굴이에요. 동굴에 자 복두의 나한이라 그래서요. 평상시 승려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해요. 가사라고 하죠. 근데 이 가사가요, 이제 동굴에 들어가거나 선정에 잠겼을 때는 벌레나 이런 게 이제 나의 그 기도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 뒷자락을 이렇게 당겨갖고요, 휙 뒤집어 써요. 그러면 덮었을 복자 해가지고 복두의 나한이라고 하는데 여기 머리에 이렇게 가사를 뒤집어 쓰고 손을 모으고 있는 요 나한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회의집에 있는 것처럼 굴 안에 있는 나한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런 게 다 여러분 눈에 보시는 게 이게 다 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썼어요. 금리, 금가루.
응. 아, 고려불화랑 가짜 고려불화를 구별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금 가루만 썼어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요때에 뭘 썼냐면 네, 금 종이. 그래서 길이 가네. 길이 오리다. 네, 가네가 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고 이런 것도 다 금 가루로 선명하게 했는데 이런 작은 이렇게 그런 기세에 이렇게 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요. 이거는 진짜 0.1mm도 안 돼요. 자로 안 재져요. 예,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회의 집에 있는 것처럼 굴 안에 있는 나한이 한 분 계시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이죠? 여기 예, 방금 전에 그분이에요. 이렇게 굴 안에 있는 나한 이렇게 굴 안에 있는 나한 하나 여기 굴중 자 1인 바로 요분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보면 호랑이를 여기 호랑이 꼬리예요. 호랑이 머리 호랑이를 타고 있는 나한 하나 그 해외집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되어 있어요. 또 호랑이를 타고 있는 나한 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석장은 지팡이를 들고요. 구렁이 뱀 위에 앉아 있는 사람 한 명. 진짜? 네. 볼까요? 금색 석장을 이렇게 길게 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다리를 틀고 있는 이게요. 구렁이에요. 예, 구렁이를 타고 있는 나한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그 500명의 나한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약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이랑 했던 게 뭐 그게 있어요. 윌리를 찾아서란가 원리를 찾아서 그래서 솜사탕 들고 있는 원리 어딨어? 라고 하면 그 애들 뭐 집중력 키운다고 했던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얼음판 그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자 사리 탑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한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보탑을 보고 보탑에 귀하고 있는 나한 5명 여기 5명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아기 배고픈 아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아기에게 밥을 주는 보세요. 반 아기 자 4인 정확하게 4명이 이렇게 아기에게 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그 뭐라죠? 화사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기록을 한 그 송나라 문인 진관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와서 봐 라고 했으면 딱 보고 좋네 사진 한 장 찍어도 돼? 네, 사진 하나 찍어도 돼? 이러고 아마 진짜 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뭐 술상 차려줬으니까 이 육전이 참 맛있네 라든가 떡이 맛있네 하고 갔을 텐데 그래서 뭐 생각했어요. 이래서 후세에 이름을 남기나 보다. 나는 이름은 못 남기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또 한두 명만 더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흐르는 물에 밥그릇 바루를 닦는 분 3명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시는 스님 2분, 나한 3분, 하나, 둘, 셋. 여기 흐르는 물에 요 바루로 설거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물도 흘러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폭포수에서부터 흘러 내려오잖아요. 폭포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바루를 씻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목조목 보면은 되게 재밌게 정말 빨래를 하고 있는 나한, 옷을 꼬매고 있는 나한, 새에 모이를 주고 있는 나한에서 그 500명의 나한이 전부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고려불화를 통해서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관의 기록이 고려불화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한 신앙이 유행을 했구나를 알 수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창녕사에서 나온
돌로 조각을 한 이 500나한은 뭐 이제 춘천국립박물관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전라도와 강원도 나한의 만남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전라도의 박물관에서 또 전주박물관인가 어디서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시는 나한은요 고려말 혹은 이제 조선 초로 이제 그 영월 창녕사터에서 발견이 됐는데 완전히 이제 정말 한국화된 익살스럽고 단순화된 정말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게 딱 보시면 뭐야 우리 민족은 뭐든지 저렇게 익살스럽게 만들어 신라 토국뿐만이 아니라 나한상도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500나한을 만든 걸로 추정이 되지만 이제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건 371점이에요. 완벽히 500은 안 되지만 불화뿐만이 아니라 조각으로도 이렇게 500나한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워낙 나한상이 유행을 해서 고려하면 청자잖아요. 그쵸? 청자로도 이렇게 나한상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고려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엔 있지 않고 여기 아마 미국 요것도 클리블랜드인가? 넬슨 아킨스 박물관인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크기 제법 커요. 34.5니까 30cm 자아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이렇게 굵기가요. 두께가 접시 같은 것도 두께가 다르면 그 안에 가마 안에서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닿는 게 얇은 애는 먼저 구워지고 두꺼운 애는 나중에 구워지고 그런데 이것처럼 이 송 같은 거는 얇고 이런 밑에 몸통은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만들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한의 상이 유행을 해서 이렇게 청자 나한이 있고요. 다음에 이건 좀 잘 못 만들었어요. 애기들 장난감 같은데 이거 이제 철제라고 해서 붉은색 안료인데 그 높은 온도가 되면 까맣게 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약간 그 수염이 덥수룩한 정말 내 불교에 귀하지 얼마 안 된 승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나한상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그 한 폭에 하나씩 그린 나한들이 이제 이렇게 고려 시대에 그린 한 폭에 하나씩 그린 이러한 나한들이 이렇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리를 보는 나한, 다음에 이제 그 여의주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용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줄게 비를 내려라. 이제 그렇게 하는 나한. 다음에 이제 먼 구름을 여기서도 이제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역시나 용을 기다리는 나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우제 때 가장 많이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한 같은 경우는 용과 관련된 그림을 이제 가장 많이 농경 국가인데 어떡하겠어요? 비가 와야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런 이제 나한 혹은 이제 뭐 향을 피우고 있는 나한 이렇게 해서 고르실 때 한 폭에 500나한을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한 폭에 한 명씩 해서 총 500분의 나한을 그렸다라고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거는 뭐 대여섯 폭밖에는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씨름 선수 같죠. 그래서 이런 힘을 상징을 하는 이러한 나한인데 역시 여기도 용용 비를 내려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500 나한 그리고 나한도의 유행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비 오는 특집으로 마침 날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 500 나한도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나한의 모습부터 우리나라로 토착화되면서 어떻게 모습이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재미나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십시오. 이 부분은 예수나 석가모니나 뭐 성우마리아 그거는 전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석가모니, 성우마리아는 그 존재가 나타나는데 나한상은 500나한이나 이게 나한상이다, 저게 나한상이다 우리가 평가하나 우리가 봤을 때
우리도 이게 나은 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공부를 하시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도상이라고 하고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도 전혀 본 적이 없으면 석가인 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지금 선생님께서는 석가라든가 아니면 뭐 성모마리아라든가 이런 거는요, 기존에 보신 적이 있고 학습이 된 게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처럼 나한도 그래요. 이를테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자, 컴퓨터를 켜셨습니다. 이게 뭔지, 무슨 아이콘인지 컴퓨터를 켜신 분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그쵸? 아래 한글이죠. 그쵸? 아래 한글 파일이죠.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아래 한글 파일이 뭐야? 라고 하면 몰라요. 그리고 창문이 있고 바람에 날라요. 여기 딱 보면 윈도우!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아시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한이든 뭐든 눈에 익어서 보시면 식별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특징을 기억을 하지 못하면 기억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네, 당신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지 뭐라죠? 자각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학습을 하실 분만 이거를 식별하실 수 있는 것처럼 불교 미술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한글이나 네. 인도창이라는 건 한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한글창이나 인도창이나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나한 500나무 같은 경우 500개의 나한이 다 있을 경우에 네네. 501번째 그림이 네네. 나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공부를 하시면 아는 거고요. 한글도요, 아이콘이 처음에 이거 아니었잖아요. 윈도우도 처음 이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꾸 윈도우 아이콘 바뀌었어요. 4번 바뀌었어요. 네, 4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창문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람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처럼 그렇고요. 나한도와 아마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저걸 거예요. 일반적인 고승을 그린 영정, 예, 조사도를 하는데, 승려상을 그린 영정이나 조사도는 약간 초상화처럼 정면이거나 측면으로 딱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나한처럼 어떤 신령스러운 그런 이미지라던가 권능 같은 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